자, 봅시다. 우리 13장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자, 우리가 S도메인으로 치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잘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S도메인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소자들을, 자, 저항은 그냥 이것처럼 저항 회로로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S도메인에서. 근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인덕터 혹은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얘네들이 초기 조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초기값 존재한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초기에 얘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추가적인 전압원이든 추가적인 전류원이든 이런 거를 추가해주는 형태로 초기 조건을 고려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만약에 초기 조건이 없으면 그때는 자, L 값은 SL로, C 값은 SC분의 1로 바꿔주면 이게 뭐예요? S도메인으로의 치환 혹은 변환이에요. 근데 초기 조건이 존재하면 그때는 우리가 그 뭐 미분, 적분 공식에 의해서 자, 인덕터의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의 값을 가지는 전압원을 직렬로 연결해 줘야 되고, 커패시터는 이만큼의 전압원을 자, 같은 방향으로 직렬 연결인데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극성을 갖도록 연결해 주고, 자, 얘는 전류원을 이만큼의 전류원을 병렬로 연결하는데 순방향, 얘는 역방향으로 이만큼의 전류원을 병렬로 연결해 주면 되더라. 자, 요거는 반드시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걸 좀 해봅시다. 오늘은 전달 함수라는 걸 해볼 거예요. 자,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이제 준현이가 저기 물어봤는데, 내년에 우리가 회로이론, 아니, 그러니까 회로이론, 시노미 시스템이라는 걸 다루게 되거든요. 그때도 이 전달 함수에 대한 얘기는 나와요. 그리고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컨버루션에 대한 얘기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노미 시스템과 회로가 뭐 비슷하냐 다르냐를 얘기하게 되면 시노미 시스템이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로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 시스템에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 근데 내년에 배울 시노미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회로라는 걸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모든 시스템을 다 통틀는 거야. 통틀어서 하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몇 가지 가정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회로를 다룰 때 이 회로의 소자들이 선형 소자를 다룬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중첩의 원리 같은 걸 쓰잖아요. 근데 내년에 이제 다룰 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선형성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가정을 하고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 배울 때는 선형성에 더해서 시불변성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가정을 하고 시스템을 다뤄요. 이제 시불변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타임 인베리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시간에 이 시스템을 관측하더라도 시스템의 특성이 달라지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어떤 시스템을 이제 관측을 하고 이 시스템에 이런 인풋을 넣었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1시간 후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해서 쓸 수 있는 거는 1시간 후에도 내가 이런 인풋을 넣었을 때 이런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일 내가 이 시스템을 측정해도 같은 인풋을 넣으면 같은 아웃풋이 나오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불변성이에요. 시간에 상관없이 같은 성질을 갖는 거.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 디펜던트한 거예요. 매 시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측을 못한 시스템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루는 시스템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인 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도 시간에 관계없이 사실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약간 연장선상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는 수학이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조금이라기보다는 많이. 예, 적분과 미분 그리고 프레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거라서 이번 학기에 좀 잘 듣고 나면 다음 학기에 조금 더 수월할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특히 이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년에도 똑같이 나와요. 물론 지금 여기는 S도메인에서 하게 되는데, 내년에 다룰 때는 우리가 프리의 도메인, 그러니까 프리커시 도메인에서 요거를 다룰 거예요. 근데 어차피 개념은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전달 함수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통 트랜스퍼 펑션을 자, H라고 하는 대문자 H로 정의를 해요. 자, 전달 함수예요. 자, 그리고 얘를 뭐 지금 먼저 얘기를 하면 뒤에 나오긴 하는데,
얘와 어떤 뭘까 관계 있는 텀이 뭐냐면 자, 스몰 h를 쓴 얘를 임펄스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임펄스라는 거는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 t라는 걸 하게 되면 자 0에서 자 넓이 1인 어떤 값을 그러니까 연속 시간에서는 무한대의 값을 갖는 이와 같은 임펄스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임펄스를 어떤 시스템에 입력으로 주었을 때 그 시스템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를 HT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임펄스를 우리가 델타 함수를 입력으로 줬을 때 그것의 출력을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가 자, 얘를 만약에 우리가 S 도메인에서 정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얘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해당되는 게 HT예요. 자, 이해됐어요? 자, 라지 H와 스몰 HT가 있어요. 둘 다 시스템을 정의하는 함수예요. 지금 HS라고 하는 거는 전달 함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고 S도메인에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나타내는 함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런 입력을 넣었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오겠다라고 우리가 어떤 함수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 함수식에 해당되는 게 HS예요. 자, 그러면 타임 도메인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나타내는 타임 도메인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HT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으로 시스템을 정의해요. 그리고 얘네 둘 간의 관계가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뭐 푸리어 트랜스폼 한다든지 아니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다든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자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 하거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거나 요 관계가 성립해요. 이해되죠? 일단 이거는 뭐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 근데 둘 다 중요한 건 뭐냐면 트랜스퍼 펑션도 마찬가지고 그 임펄스 응답도 마찬가지고 시스템을 정의하는 함수라는 거예요. 도메인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S도메인에서 정의한 함수를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달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타임 도메인에서 시스템을 정의한 함수를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내용을 봅시다. 우리가 회로 해석을 배우고 있죠. 일렉트릭 서킷 어널리시스가 우리가 다루는 이 과목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회로 해석의 목적은 자, 회로의 동작을 완전하게 구하는 일이라는 건데 그럼 회로의 동작을 완전하게 구하는 일이 뭐냐? 자, 모든 전원과 초기 저장된 에너지에 대하여 회로 내 모든 소자들의 전류와 전압값들을 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얘가 인풋이야.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 그리고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원 이 인풋으로 보면 그것에 대한 출력이 자 어떤 소자들에서 나타나는 전류와 전압값을 나타내는 게 아웃풋이에요.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인풋이 들어갔을 때 이만큼의 아웃풋이 나오는구나. 이 출력을 구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야. 그러면 자, 입력과 출력 간에 어떤 관계식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했죠. 그게 시스템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그리고 그 함수를 자, 입출력 관계를 해석하는 거고 각각의 입력값에 대해서 출력을 예측하는 거. 그리고 이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자, 선형성이 존재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진 않겠지만 시불변성이라고 하는 거. 요게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가정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시스템을 LTI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그냥 듣고 잊어버렸다가 내년에 내가 얘기했을 때, 아,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 돼. LTI 시스템이라는 거는 Linear Time Invariant System의 약자예요.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야. 자, 선형 시불변 시스템은 그냥 정말 쉽게 얘기하면 예측 가능한 시스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가 있다는 건데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냐? 함수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시스템을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요.
그리고 그 함수를 구하는 게 지금 여기 13.3에서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자, 그거를 전달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달 함수를 우리가 HS라고 정의를 하고, 자, 전달 함수는 여기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전달 함수에서는 가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초기 조건이 0일 때. 자,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모든 초기 조건을 0으로 만든 후에 시스템의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정의한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요거 다시 강조할게요. 자, 모든 초기 조건을 0으로 하고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구하는 게 전달 함수예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자, 지금 여기서는 S 영역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 타임 도메인에서 정의되는 시스템 함수는 임펄스 응답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전달 함수라고 하는 거는 타임 도메인이 아니고 S 도메인 혹은 내년에는 프리퀀시 도메인, 그러니까 프리의 도메인에서 구하는 거예요. 자, 요거 두 개만 잘 기억하고 구하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달 함수라고 하는 거는 S 도메인에서 시스템을 정의하는 함수를 구하는 건데, 그때 자, 모든 초기 조건은 0으로 맞춰주고 구해야 되더라. 요게 13.3에서 강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이거 배웠으면 다 배운 거예요. 나머지는 그때그때의 경우에 맞춰서 풀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의 비로서 정의된다. 그러니까 입출력 관계식이니까.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HS라고 하는 전달함수가 있어요. S도메인에서 정의된 거죠, 당연히. 자, 입력을 VIS, 출력을 VOS로 나왔을 때 VIS분의 VOS로 정의가 되는 게 HS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자, 모든 초기 조건은 0으로 만들어주고 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달함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문제를 풀 때 전달함수 HS가 주어졌어요. 시스템에 대한 함수가 주어졌고 입력이 주어졌어. VIS가 우리가 알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 여기 있는 것처럼 출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력은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에 대한 값으로 나타내져요. 자, 여기서 이게 사실은, 그리고 뭐 이 조건은 당연히 붙는 거고, 사실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 혹은 프레 트랜스폼의 장점인데 뭐냐면 신호의 합성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얘가 신호의 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 있어. 그리고 이 시스템에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나와. 그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곱으로 나타냈어요.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자, VOT라고 하는 출력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 타임 도메인에서는 우리가 시스템을 나타내는 함수를 임펄스 응답으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입력 VIT가 들어간다고 해봐. 그러면 이게 단순 곱이 아니라 뒤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마지막 13.6인가에서 배울 거예요. HT와 VIT의 컨볼루션으로 곱해요. 자, 이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인테그랄의 형태로 나오거든요. 자, 적분 형태로 구하느냐 아니면 단순 곱의 형태로 구하느냐예요. 당연히 나 같은 예로 하겠다. 그치? 계산이 훨씬 쉬우니까. 자, 요게 라플라스 트랜스폼 혹은 푸리에 트랜스폼의 장점이에요. 자, 똑같은 신호의 합성이에요. HT 혹은 HS라고 정의되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에 어떤 입력 신호를 넣었을 때 시스템과 신호가 합성이 되어서 나타나는 출력이 있어요. 이 출력에 대한 것을 자, 타임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으로 정의하고 S 도메인 혹은 프리에 도메인에서는 곱으로 정의가 돼요. 이해되죠? 자, 컨볼루션에 대한 거는 뒤에서 다시 할 거니까 그냥 지금은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타임 도메인에서는 자, 시스템을 정의하는 함수가 임펄스 응답이고 타임 도메인에서는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어떤 적분이 쓰여지는 그런 개념으로 시스템의 신호의 합성이 정의가 되는데 S 도메인에서는 이와 같이 HS라고 하는 전달 함수가 시스템을 대표하는 함수가 되고 그리고 입력 신호와 곱을 하게 되면 출력 신호가 나오더라. 요거만 잘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이 입력분의 출력인데, 그러면 어떤 입력과 어떤 출력에 대한 것이냐에 대한 건데, 여기 써 있듯이, 자, 입력분의 출력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정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입력으로 두고 이것을 출력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그때그때 따라서 다양한 HS, 전달함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보듯이 많은 전달함수의 형태가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을 여기 적어놨어요. 다시 말하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야. 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있어요. 자, 볼테이지 게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압 이득이에요. 내가 이만큼의 전압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어떤 이만큼의 출력 전압이 나온다. 그러면 입력과 출력 사이에 어떤 뭐 스케일링 팩터 혹은 웨이팅 팩터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게인 혹은 이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VIS분의 VOS로 정의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 전압에 대한 이득값을 계산하는 게 있으면 전류에 대해서도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자, 전류 이득도 있어요. 이거는 자, 입력을 전류를 넣었을 때 출력 전류가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그 비로서 정의를 해요. 자, 그리고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되면 이만큼의 입력을 넣었을 때, 전류 입력을 넣었을 때 이만큼의 출력 전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임피던스도 우리가 전달 함수로서 정의 가능해요. 그치? 입력과 출력을 뭐로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거꾸로 보게 되면 이렇게도 정의가 되겠지. 그렇죠? 어드미턴스도 입력을 전압으로 놓고 출력을 전류로 보게 되면 얘도 전달 함수로 우리가 정의해서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그때그때 맞춰서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을 잘 구해서 전달 함수를 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입력과 출력분의 비를 구해야 되잖아. 이 비가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관계식이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방정식 혹은 회로 해석식을 잘 세워주는 게 관건이에요. 그건 좀 경험적으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어떤 하나의 식에서 입력과 출력이 모두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또 규칙이 있어요. 세세한 규칙들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HS라고 하는 전달 함수를 S도메인에서 정의한 거고 그때 입력분의 출력으로 봤어요. 그러면 자, 출력은 HS라고 하는 전달 함수에 입력을 곱한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겠지. 자, 다시 말하지만 전달 함수를 알고 있고 입력을 알고 있으면 S도메인에서 정의된 우리가 출력을 단순 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요 둘 사이의 관계가 이제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혹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형태인 건데 YT라고 하는 것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출력이에요. 그리고 HT라고 하는 것이 그 임펄스 응답에 해당되는 거고 XT를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의 입력으로 봤을 때 이 둘 사이의 합성은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 컨볼루션에 쓰이는 이 HT라고 하는 거는 자, 입력 신호를 자, 임펄스 가장 간단한 신호로 넣었을 때 그때 XS 값 그러니까 요 둘 사이에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게 되면 델타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값은 1이죠. 그래서 자, 이때의 델타 함수를 입력으로 넣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식과 요 식의 HT가 아니라 얘 대신에 델타 t 그리고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인 1의 값을 넣게 되면 자, YS는 HS, YT는 HT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델타 t라고 하는 입력을 타임 도메인에서의 입력으로 넣게 되면 출력이 결국은 뭐예요? 임펄스 응답과 같아진다. 그리고 전달 함수도 출력과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델타 t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그러니까 테스트 혹은 시스템을 예측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여기에 복잡한 신호를 넣게 되면 YT equal HT가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델타 t라고 하는 신호를 넣게 되면 내가 구한 YT가 이 시스템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는 거야. 이거 좀 헷갈리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나오냐면 지금 내가 HT를 알고 있으면 내가 이미 이 시스템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HT 혹은 HS 값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이 시스템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야. 그럼 사실 더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해석하는 의미가 없어. 근데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모르는 거예요. 시스템을 내가 몰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해석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는 관측할 수 있어. 이런 입력을 넣었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온다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기에 델타 T라고 하는 입력을 넣게 되면 여기에 YT라고 하는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HT와 같대.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시스템을 나타내는 함수를 구하는 거고 그게 HT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델타 T를 넣었을 때 HT가 나오는데 그게 그러면 뭐예요? 내가 구해야 되는 임펄스 응답 혹은 전달 함수가 되는 거겠지.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얘를 써요. 그리고 얘를 쓰게 되면 출력이 그대로 전달 함수 혹은 임펄스 응답에 해당되는 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시스템 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자, 지금 요 개념은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간략하게 맛만 보면 되는 거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요 개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제 16.7에 나온 얘기예요. 자, YT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선형 시스템이고 YT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10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코사인 4t의 ut를 곱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력이죠. YT가 좀 출력에 해당되는 거죠. 입력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전달함수를 구하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 전달함수를 구하기 위한 조건이 두 개가 있었죠. 첫 번째, 이니셜 컨디션이 0이 되어야 돼요. 뭐 여기서는 이니셜 컨디션은 0이지? 맞아? 0 맞아? 제로 이전에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얘기가 이니셜 컨디션이 0이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니셜 컨디션 0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맞춰줘야 돼? S 도메인에서 정의된 함수여야 되는 거죠. 전달 함수를 구하려면. 그러면 자, 여기 있는 YT 값과 XT 값을 S 도메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뭐야?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지. 그래서 자, XT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고 YT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 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에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에 해당되는 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s 플러스 a분의 1로 됐었죠? 기본 형태지? 그치? 그러면 자, 여기 a 값이 1에 해당되는 거고 s 플러스 1분의 1로 라플라스 변환이 되겠죠. 얘는 지금 여기 보면은 프리퀀시 시프트에 해당되는 거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라고 하는 항이 자, 여기 물론 선형성을 이용해서 10이 곱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가 곱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코사인 4t가 있는 거예요. 얘를 ft 형태로 놓고 거기에 지금 요만큼이 곱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스케일링 팩터 10이 곱해져 있는 형태로 이해하면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at 형태가 됐을 때 s 플러스 a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뭐 코사인 형태에 대한 거는 테이블 참고하도록 하고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제곱분의 자, 10 곱하기 s 플러스 1의 형태가 나와요. ys가. 그럼 우리가 xs 구했고 ys 구했잖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둘 사이에 b를 구해주면 되지. hs라고 하는 것이 s 도메인에서의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자, 뭐 얘네 둘 뭐 분모 문제 써줘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제 풀어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자 얘를 우리가 다시 구해야 되는 게 자 임펄스 응답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임펄스 응답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이 임펄스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HS를 구한 후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줘서 HT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요 형태 나왔고
뭐 얘는 상수고 뒤에 40이 곱해져 있고, 자, 얘에 대한 라플라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어떻게 하느냐. 자, 테이블을 참고해서 얘랑 가장 유사한 형태의 폼을 찾아줘요. 그리고 그렇게 찾은 거를 여기 썼는데, 자, 사인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예요. 자, s 플러스 1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s가 포함되어 있는 텀의 제곱이고 플러스 4의 제곱분의 4가 됐지. 그러면 얘가 오메가에 해당되는 값이 될 거고, 지금 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프리퀀시 시프트에 대한 걸로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s 플러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t가 앞에 곱해져 있다라고 보면 돼서, 그래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게 되면, 자, 10이라고 하는 거는 10 델타 t로 바뀌겠죠. 그렇죠? 델타 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1이니까 상수항에 대한 거는 10 델타 t. 그리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요 상수항은 그대로 나오면 되고, 자, 여기 s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저기 프리퀀시 시프트에 해당하는 텀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요 1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의 값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인 4t 그리고 ut를 곱해주면 되지. 자, 요거 잘 이해돼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HS를 구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결국은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익숙해져야 돼.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따지고 보면 이 테이블은 항상 주어질 거라고 얘기했고요. 아, 내가 아직 안 올렸는데 올려드릴게요. 이 테이블은 항상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테이블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교재에 있는 예제 13.6이에요. 시스템이 나왔어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보는 거고, 그때 HS라고 하는 전달 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뭔지를 파악해야 우리가 HS를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 타임 도메인 회로를 S 도메인 회로로 치환해야겠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자, 입력을 HST예요. 입력이 HST예요. 아니, VST. VST가 지금 여기 전원에서 공급되는 전압이 입력이에요. 출력은 V1T야. V1T라고 하는 거는 여기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네요. 자, 우리가 이런 형태를 뭐라고 아까 봤었어요? 입력이 전압이고 출력이 전압인 경우 볼테이지 게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전압 이득에 대한 거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입력 전압을 넣었을 때 이만큼의 출력 전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볼테이지 게인, 전압 이득에 대한 거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해야 될 거, 얘를 라플라스 변화, 그러니까 저기 S 도메인으로 치환해야겠지, 그렇지? 자, 전압원은 그냥 우리가 값을 몰라요. 구체적인 값은 몰라. 관계식만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값이 꼭 나올 필요는 없어요. VS, 그렇지? 그리고 얘는 우리가 GS 같은 경우는 SC분의 1, 아니, 이게 뭐야?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자, SC분의 1, 인덕터 같은 경우는 SL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여기 4분의 1 페럿짜리는 지금 S분의 4로 바뀌고, 2헨리짜리는 지금 ES, 그 다음에 여기 S, 저항은 그냥 그 값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완성한 거예요? S도메인 회로로 변환을 다 마친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구해야 될 게 뭐야? V1S와 이것 간의 관계잖아. 이거 물론 여기 지금 이렇게 뭐 힌트를 줬지만, 이거 전체를 하나의 임피던스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면 이만큼의 전압이 여기와 여기에 B에 비례해서 나누어져 들어가는 형태의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에 관련된 식을 쓸 수 있죠. 그거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여기 G1S를 구하는 거야. 여기 보면 얘와 얘는 직렬 연결, 얘와 얘는 병렬 연결. 그래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면, 자, 이와 같이 합성 임피던스가 구해져요. 자, 구해진다고 믿읍시다. 이렇게 계산은 해보세요. 자, V1S를 나타내는 식을 구하는 건데,
V1S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얘와 이거 전체 G1S 간의 B의 비례해서 임피던스의 B의 비례해서 나눠지니까 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입력에 대한 거, 출력에 대한 거 다 나왔어요. 이 둘 간의 B를 구하면 되지. 그냥 단순하게 얘를 이쪽으로 넘겨줘서 일단 풀어 쓴 게 이만큼 되는 거고 그 둘 간의 B를 구하게 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HS라고 하는 전달 함수예요. 자 관계식만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VST가 얼마이고 뭐 그런 거 지금은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HS가 주어진 상태에서 뭐 VOS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그때는 HS 곱하기 VIS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 값을 알아야 되고 이 값을 알아야 얘를 구할 수 있겠지. 이거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근데 그냥 HS를 구할 때는 얘네 둘 간에 그냥 관계식만 나오면 되더라. 자, 하나 더 풀어봅시다. 예제 16.8이에요. 요건 저기 알렉산더 책에 있는 거예요. 자, HS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까 이제 나오지 않았던 아까 저기 어드미턴스 형태로 나오는 거죠, 지금. 그렇지? 그래서 VOS 나누기 IOS를 갖다가 지금 구해라라는 거고 지금 처음 봐야 될 거. 자, IO가 여기 입력, VOS가 여기 출력.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지 봅시다. 지금 IO가 이렇게 나눠서 들어간다라는 거는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미 지금 S도메인 회로를 주어졌어요. 그냥 얘를 그냥 해석하면 돼. 자, 그래서 전류 분배 법칙을 쓰게 되면 자, I2라고 하는 것을 자, 전체 전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지금 얘와 얘 직렬 연결이고 얘와 얘 직렬 연결이고 얘와 얘가 서로 병렬 연결이죠.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 지금 여기 I2와 지금 I5와의 관계가 나와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럼 V5와 I5와의 관계를 나타내야 되니까 V5를 지금 I5에 대한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걸 위해서 자 여기 걸리는 전압 V5를 2 곱하기 I2로 정의를 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 대입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여기 I5가 있고 여기 V5가 있으니까 요 형태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HS는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관계식을 잘 구하는 게 중요해요. 두 개가 다 나올 수 있게. 자, 그러면 또 다음 예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전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력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자, 특정 입력에 대한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전달함수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입력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다른 전원과 아까 이제 모든 초기 조건 0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전원과 모든 초기 조건을 0으로 놓은 상태에서 자, 특정 입력에 의한 출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전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H1S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H1S는 V2S를 IS1으로 나눠준 거예요. IS1이 입력이 되는 거죠. 자, 얘가 입력이고 출력은 여기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전원이 하나 더 있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초기 조건과 함께 여기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전원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단락시켰어요. 자, 요거 다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건 뭐였냐면 전달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S도메인이어야 되고 모든 초기 조건은 0으로 놓는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고려되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 개의 입력 전원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하나의 입력 전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소스 킬링을 하는 거예요. 자, 전화번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켜야겠죠?
그렇죠? 지금은 여기 IS1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구할 거고 뒤에 예제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때는 자 VS2에 대한 거를 구할 거예요. 그때는 얘를 단락시켜서 구하겠지? 자, 그건 이제 뒤에서 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서는 요거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 해야 될 거 S도메인으로 치환해야겠죠? 그렇지? 모든 초기 조건은 0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S도메인을 치환하게 되면 자, 1페럿, 2페럿짜리가 지금 S분의 1, 2S분의 1이 되고 2분의 1 옴과 3분의 1 옴은 그대로 2분의 1 옴, 3분의 1 옴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지. 자, V1과 V2 노드를 잡았어요.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 V2에 대한 값과 얘에 대한 값을 구하면 되죠. 자, 뭐 관계식 구하기 위해서 회로를 해석해야 되는 거고 그때 지금 노드 두 개를 잡았고 자, V1 노드에 대해서 V1 노드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나가는 전류, 이렇게 나가는 전류, 이렇게 나가는 전류가 있죠. 자, 이렇게 나가는 전류는 당연히 얘랑 같아야 돼요. 그치? 맞아요? 강제적으로 이 도선에는 강제적으로 이 전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자, 나가는 전류 그냥 IS1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는 자, 노드 전압 VS 여기 0V니까 S1분의 V1S를 계산하게 되면 위에서 노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 노드에서 오른쪽으로 나간 전류는 V1S에서 V2S를 빼줘야겠죠. 전압은 그리고 2분의 1로 나눠주면 돼. 그 값이 0이 되는 것으로 써주면 돼요. 두 번째 노드에서 봅시다. V2 노드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내려가는 전류 지금 자, 아래쪽이 0V니까 V2S-V2S를 3분의 1로 나눠주면 돼요. 자, 요게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V2S를 2S분의 1로 나눠주면 되죠. 자, 요거 자, 여기서 1로 가는 거 V2S-V1S를 자, 2분의 1로 나눠주면 돼요. 그게 0이 되면 되죠. 모두 다 나가는 전류로 처리했을 때.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것들은 이 위쪽에 쓰여진 식들을 그냥 예쁘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를 여기 있는 것처럼 매트릭스 폼으로 쓸 수 있죠. V1S와 V2S에 대한 관계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IS1과 V2의 관계식이니까 지금 아니. 이 관계식을 우리가 쓰게 되면 자, 그러니까 구하게 되면 H1S라고 하는 거는 IS1분의 V2S가 되어서 자,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디테일한 계산은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시간이 조금 타이트한데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지금 요게 이제 이건 지금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전달함수를 알아. 자, 전달함수 방금 전까지 한 거는 전달함수를 구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전달함수가 주어졌어.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자, 입력을 알고 전달함수를 알면은 출력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전달함수가 여러 개 있을 때 혹은 뭐 입력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때 그 전달함수와 입력함수의 입력 신호의 곱으로서 곱과 그것에 대한 전체 합으로서 전체 아웃풋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자, 전달함수이고 지금 여러 개의 독립전원이 있는 경우예요. 자, 초기 조건이 0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독립전원 여러 개로 이제 보는 거고 자, 각각에 대한 값들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초기 조건을 0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인풋을 넣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들을 없애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입력으로 보는 하나의 독립 전원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에 해당하는 전달함수가 있겠지? 그리고 전달함수가 있고 거기에 입력에 해당하는 값을 곱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출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K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첫 번째, 두 번째, N번째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HKS가 어떤 그러니까 요 뭐 첫 번째 입력에 대한 출력의 그러니까 첫 번째 입력에 대한 출력의 전달함수 그리고 그러니까 K번째 입력에 대한 그 전달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자, 요 값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입력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자, V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형성,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각각의 출력에 대한 합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의 출력이 결국은 자, 이와 같이 각각에 해당되는 전달 함수와 입력에 대한 곱으로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입력을 갖는 회로에서 자, 모든 전원에 대한 S 영역의 출력은 서로 다른 각 입력에 대한 전달 함수와 해당 영역 S에 대한 값들의 중첩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3.8에 해당되는 얘기가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예제의 또 다른 버전이에요. 아까는 이제 얘에 대한 얘와 얘의 출력을 구했었지. 그러니까 전달함수 구했었지. 이거 입력 보고 이거 출력을 봤을 때 이번에는 지금 요거에 대한 걸 구할 건데 요거는 지금 이게 문제가 좀 길어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